자, 안녕하십니까. 7월 6일 BBIC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지금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그죠?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고,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은 소폭 지금 뭐 강보합권에서 지금 진행이 되면서, 자, 우리 시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로서 주가는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,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 조정을 받은 이제 시장이 이번 주는 어쨌든 사상 또 최고가를 내는,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3대 지수가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수급까지 오늘은 좀 좋은 그런 흐름이에요.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가 있었지만 오늘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도 553억, 또 기관들도 1234억인데 이 중에 지금 뭐 금융투자 쪽도 700억이고 그 다음에 연기금도 지금 매수를 보이고 있고, 그러니까 뭐 이쪽 투신들 보험 전반적으로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, 오늘 특이한 부분은 반도체 쪽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몰린다는 게 그죠? 그게 좀 긍정적이에요.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둔 사항, 또 삼성전자가 뭐 지금 저번에 골드만에서 예상 실적을 영업이익 부분에서 12조를 넘길 것이다.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원대 바닥권에서 오늘 조금 이제 턴을 하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나. 요게 이제 오늘 시장의 포인트인 것 같고, 두 번째는 이제 어저께 또 지난주에 좀 나름대로 바닥에서 크게 좀 상승을 했던 바이오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크게 좀 하락을 합니다. 뭐 셀트리온도 어제 좀 오르고 오늘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지만, 자, 요 부분에서는 이제 오늘 바이오 쪽에는 악재가 두 개가 있었죠. 그 첫 번째가 이제 신풍제약이 임상 이상에서 어쨌든 뭐 실패를 한 거나 다름이 없죠. 실패. 물론 이제 삼상에 신청은 했지만 일단 임상 이상에서 유의미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못했다는 거.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쪽 CMO와 관련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, 또 이쪽 한미약품, 뭐 녹십자 이런 쪽이 이제 오후장에 좀 강하게 주가가 올랐던 부분은 결국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가 국내 생산업체와 어쨌든 뭐 10억 회분을 생산할 그런 뭐 협의 중이다, 이런 이제 기사가 장중에 나오면서 그쪽에 이제 CMO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, 장이 끝나고 이제 복지부에서는 뭐 사실이 아니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죠. 그죠? 그래서 오늘 뭐 그쪽도 전반적으로 뭐 좀 하락하는,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.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코스닥에서 일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 좀 상승을 하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바이오 쪽은 또 반대로 크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장 자체는 뭐 완급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고, 또 요 상황 자체가 결국 오늘 지금 그 신풍제약이 26% 급락을 가져가고 있는데, 사실은 뭐 약물 재창출 가지고 그동안 주가 급등 많이 시켰죠. 그죠? 실적 하나 없는 회사가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바이오 쪽을 접근을 할 때는 아무튼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. 그죠?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막연한 이런 신약에 대한 이런 기대감,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겠나, 이런 생각이 되죠. 자, 그리고 이제 오늘 어쨌든 종목들을 보면 아무튼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 제약바이오가 좀 상승을 했는데 어제 한 2% 3% 상승했었죠. 자, 오늘 지금 뭐 소폭 어쨌든 1.6% 하락하고 있고, 카카오는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. 오늘 이쪽에 전기차 쪽도 SDI라든지 또 이쪽 뭐 LG화학도 어제 좀 강했고, 그죠? 그런 이제 일부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은 좀 약간 뭐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.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아무튼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, 근데 요즘 보면 삼성전자도 항상 오전에 아침에는 좀 강했다가 또 오후에 가서 밀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, 또 지수를 좀 까먹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, 오늘 어떤 하이닉스도 한 2%,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이쪽에 뭐 LG전자에 때문에 차트 한번 볼 텐데 요게 모습이 좀 이뻐지고 있죠. 그때 뭐 휴대폰 사업을 접고 나서 이제 조금 이쪽 자동차 전장도 그렇지만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, 그리고 이제 어제 이쪽에 그 삼성전기가 이제 어제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은 소폭 조정,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또 제약,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
사실 오늘 한미약품이라든지 녹십자보다는 삼성바이오는 더 빠지진 않죠. 크게 하락하진 않네, 그죠? 어쨌든 CMO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전히 뭐 말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, 그리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쪽에 여행주들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. 하나투어라든지 또 뭐 모두 투어 이런 쪽들. 그리고 오늘 준성열 관련주, 반도체 장비, 그 외 부분 특히 이제 바이오주들이 조금 하락폭이 좀 큰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차트는 이제 무슨 보면 어떤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아무튼 지난주에 조정을 받고 자, 이번 주 어쨌든 뭐 지금 다시 이제 사상 최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사상 최고가도 내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지금 동반이 되면서 양호한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쪽에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제 단기적으로 이 17만 2천 원대 고점을 형성을 했죠. 그러면 주가가 이제 바닥도 어쨌든 뭐 15만 원대 확인을 했죠. 그럼 이제 17만 원과 15만 원 사이에 박스권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.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면 뭐 일시적인 또 그 이전에 주가 향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막상 또 재료가 노출된 부분에서는 또 하락할 소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카카오는 만약에 다시 한번 더 17만 원 근처에 가면 물량이 많은 분들은 뭐 저번 17만 원대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일정 부분만 차익 실현을 하시고, 그죠? 그리고 매수 부분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자. 매수 부분은 뭐 최소 7월달은 좀 지나고 8월달 정도 좀 지나서, 그죠? 우리가 좀 지켜봐야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주가가 못 가는구나. 그럼 팔고 다른 쪽에 가서 수익을 내고 다시 와야지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. 그래서 주도주는 한 번 팔면 또 매수하기가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카카오는 내년까지도 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라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오늘 이제 006400 그죠? 자, SDI 뭐 오늘 추격 매수는 안 되겠죠. 그래서 어쨌든 SDI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꾸준히 상승한 이후에 결국은 이제 요 70만 원을 돌파했으니까 요 사이에서 좀 세우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까 보여주고, 자, 그다음에 이제 오늘 005930 삼성전자를 보면, 자,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오늘도 물론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항상 뭐 오전에는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이제 경향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제 어쨌든 어제 오늘 양봉을 내는 그런 모습 20을 돌파했죠. 그래서 요거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게는 사실은 뭐 이제 내일 실적 발표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크게 부분에서는 요 82,000원, 3,000을 돌파하면 매수를 하라고 그랬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가를 물론 뭐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가 요 82,000원, 3,000을 돌파하고 바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죠? 그러나 그동안의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바닥권에서 이 반등에 대한 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시되 추가적인 매수를 원한다면 83,000원,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도, 그죠? 오히려 더 수익률 부분에서는 훨씬 크다,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오늘 이쪽에 이제 뭐 지금 하이닉스 한번 봐볼까요? 000660. 자, 하이닉스도 지금 오늘 20일 타는 모습이니까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이 13만 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. 그죠? 13만 원.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좀,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들이 좀 뭐 강하게 이제 좀 주가가 올라온다고 해서 또 막 덤비고 그러지 마시고요. 또 바이오주들이 오늘 일부 바이오주가 좀 크게 하락한다고 해서 막 매도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 상황과 그 종목의 이제 차트를 보면서, 그죠?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팔아서는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 판단을 하시라는 뜻이죠. 그죠? 자,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외에 이제 뭐 오늘 LG전자 한번 볼게요. 자, 0665, LG전자가 갑자기 코드 기억이 안 나네요. 자, LG전자, 자, LG전자가 지금 이제 요것도 좀 꾸준히 바닥에서 보면 이제 주가가 뭐 급등을 한다는 것보다는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전고점을 또 살짝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전고점을. 그죠?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어쨌든 뭐 휴대폰을 이제 접고 사업을 접고 나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, 그러나 결국 이제 성장 산업의 성장 모멘텀 쪽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오히려, 왜냐하면 휴대폰은 계속 뭐 적자 사업이었으니까. 그래서
이제 LG의 본연의 그죠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LG 전자도 좀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. 자, 그리고 오늘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어제 이쪽 현대차 기아차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자 005380 자 현대차도 오늘도 뭐 좀 약간 지금 이제 파업과 관련된 악재가 좀 겹치고 있죠. 미국에서는 뭐 화려한 지금 사상 최대의 판매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000270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. 아직은 조금 기다리자 이렇게 이제 말씀만 드립니다. 기다리자. 자, 그리고 이제 오늘 요 신풍제약 한번 볼게요. 자, 신풍제약. 자, 신풍제약이 오늘 이제 신풍제약. 자, 신풍제약도 오늘 보면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참 나쁜 놈들 같기도 하고 시장이 그렇죠? 어쨌든 뭐 주가가 이렇게 이제 최근에 꾸준히 좀 상승을 시키다가 결국 이제 어제 이상 발표 부분에서 그죠? 이상 발표에서 아무튼 뭐 유효성을 찾지를 못했다. 유의미성을 찾지를 못했다.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근데 또 이게 찾지를 못했는데 또 임상 3상 신청을 한다. 그죠? 더 크게. 그래서 이런데 좀 우리가 쏘을 필요는 없다. 제가 이제 항상 뭐 제가 지난해부터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 자체, 물론 주가는 뭐 그런, 어쨌든, 테마로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, 그러나 결국은 이런 종목들도 개인들이 다치는 쪽은 개인들이라는 뜻이에요. 그죠? 그런 측면에서, 어쨌든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, 아무튼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또 뭐 삼성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뭐 삼성이 성공할 수도 있다. 이런 또 뉘앙스를 갈 수도 있겠으나, 어쨌든, 성과위가 쉽지 않다는 부분, 뭐 우리가 앞에 대웅제약이든 뭐 종건당이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? 자, 그리고 이제 오늘 한미약품 볼게요. 한미약품도 이제 어저께 올랐던 어저께 올랐던 게 어제 이제 급등을 보였잖아요. 오늘도 급락이죠. 근데 어제 올랐던 게 이제 결국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자나 어쨌든 이쪽에 모더나가 뭐 한국에다가 어쨌든 10억 회분 이런 또 생산 협의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어쨌든 상승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오늘 그게 이제 복지부에서 아니다고 하니까 다시 이제 또 반납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. 자,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, 지금 오늘 요 넋시대도 마찬가지 같은 개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을 한번 보면, 자, 오늘 사실은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는 조금 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에요. 바이오주가.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과정에서 셀트는 또 뭐 어저께 좀 뭐 오른 부분도 있지만 오늘 또 아침에 이제 이쪽도 하여튼 기습적인 이런 그 주가가 좀 되려고 하고 27만을 넘고 28만을 넘으면 어쨌든 이 국내 증권사든 해외 증권사든 그죠? 또 공매도와 연관될 수 있는 뭐 의심이 가는 레포트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이 이제 아무튼 어저께 이쪽 그 브라질 변이의 동물적 실험에서 효능을 보인다, 확인을 했다, 이런 측면에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또 바이오도 뭐 상승한 영향이 약간 있긴 하죠. 반면에 이제 오늘은 또 신한창구에서 이제 2분기 매출 실적에 대한 이제 부분을 살짝 또 건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이게 전혀 뭐 틀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근거가 기사 안에 레포트 내용을 보면 6월 30일 날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의 공급 계약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정도 될 것이다. 뭐 보편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, 뭐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분기 수준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요거를 굳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건질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? 그죠?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지만 자,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를 뭐 나쁘게 본 건 아니에요. 항상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에 이제 우리가 하나 선민정이죠. 선민정 연구원이 이제 퇴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신한의 이쪽 그 이동건 이 친구가 이제 계속 또 이제 이쪽에 좀 그죠? 좀 셀트를 좀 건드리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램시마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하반기는 뭐 괜찮을 것이다. 그러니까 지금 2분기는 안 좋지만 하반기, 그럼 2분기 다 지나갔는데 그죠? 지금 중요한 건 2분기 지나갔다는 거잖아요. 그렇다고 뭐 1분기에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오른 것도 아니었고, 그죠?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약간 의도성이 좀 있다. 그런 부분. 그래서, 셀트를 어쨌든 요 27만 원대에 좀 잡아 놓으려는 이런 좀 의도가 좀 있지 않나.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26만 원을 깨거나 또 그럴 일은 전혀 없으니까. 자, 이렇게 셀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사방에 많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마음 굳건하게 먹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자, 화이팅 하시고 7시 셔틀론 시간에 뵙겠습니다. 초고속 화이팅입니다.